네, 안녕하세요. 복선생의 10포지 스터디 복쌤입니다. 한 주 동안 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라는군요. 제가 겉도 모르고 겁도 없이 수업을, 이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알찬 시간 스터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회차 때 다뤘던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고 오늘 무엇을 할지 또 간단하게 설명한 후에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회차 때는 저희가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포토샵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다룰 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내는 뭐 그런 원리가 그대로 공간에서 적용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차례대로 좀 자세하게 다뤄봤었고요. 좀 특별했던 거는 소프트 셀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점선면이 이제 고지곳대로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드러운 영역을 가지고 큰 볼륨감이 유지된 채로 내가 편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폴리곤 오브젝트, 폴리곤 모델링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폴리곤의 그 점선면 단위에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기능들, 그 개념이 이제 지우고, 자르고, 꼬매고, 이어붙이기에 관련된 명령들을 차례대로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단위에서 지금 자르고, 꼬매고, 이어붙이기는 엘레멘트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서 하나의 오브젝트 단위에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오브젝트의 어떤 면을 자르거나 꼬매거나 지울 때 이제 이런 명령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오브젝트 단위에서 이제 떼었다 붙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의 오브젝트를 뭐 다른 오브젝트로 분리를 한다든지 A와 B의 이런 다른 오브젝트를 하나로 다시 합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필요할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모자라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스플라인에 대한, 스플라인도 떼었다 붙였다라든지 전편집을 한다든지 이런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이번 회차로 그 설명을 미뤘었죠. 그리고 이제 주요 인터페이스에서 스냅 기능을 쓰면 이제 이런 엘레멘트 단위나 오브젝트 편집을 할 때 이동하거나 뭐 이럴 때 촥촥 달라붙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런 거 쓰면 좀 편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 레이어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포토샵에서 말하는 레이어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그룹핑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하고, 이게 이제 보여지는 어떤 비주얼적인 뭐 상하 관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미지가, 포토샵은 위에 있는 레이어가 이렇게 덮어나가는 그런 비주얼하고 연관된 시스템인 반면 얘는 그런 개념의 것은 아니에요. 그냥 레이어에다가 내가 몰고 싶은 뭐 오브젝트들을 다 몰아넣고 그 그룹핑하는 그런 원리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 때까지는 이런 부분을 다뤘으니까 오늘 처음 오셨거나 뭐 들었는데 좀 생각이 안 나실 때는 유튜브 복선생 채널 오셔가지고 다시 보기가 이제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그거 다시 보기 하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저번에 하다 못한 거, 이제 떼었다 붙였다인데 스플라인이라는 요소, 스플라인은 이제 선입니다. 선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선이라는 요소를 왜 다루느냐? 이런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선을 재료로 만들어내는 그런 덩어리들을 만들어내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루시려면 선을,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선적 요소를 좀 원만하게 다룰 줄 알아야 그 다음에 그거를 재료로 해서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선을 바탕으로 해서 덩어리도 뽑고, 폴리곤 모델링도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그런 편집들을 사용해서 면들도 이제 뭐 자르거나 붙일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똑같은 제너레이터 그 컨테이너에 있는데 서브 디비전 서피스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조금 선을 재료로 하는 아이는 아닌데 어쨌든 같이 묶여 있어서 얘는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요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따로 빼놨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포인트 요소들을 다룰 때 필요한 뭐 스트럭처 매니저나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커맨드, 요거는 이제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정하는 방법, 시간이 이제 뭐 허락이 되면 이 정도까지를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설명을 하다가 얼추 시간이 이제 좀 지났다 싶으면 뭐 이런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잠깐씩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도 이제 제가 한 걸 다시 보기를 해보거든요. 모니터링을 보다 저도 한 4번 잤어요. 4번 보다가 자고 참 잘 안 오시는 분들 제 거 다시 보기를 자장가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를 지금 좀 미리 더 말씀드릴 게 있냐면,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헛소리 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고자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기 유튜브를 보시면 02회차의 파트 1 공간 읽기에 보면요, 43분 10초 정도의 회전축에 대한 명칭을 설명하던 중에 이게 우리가 XYZ축으로 부르지 않고 뭐 헤드 피치 뱅크라고 한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 뱅크 부분을 제가 계속 밴드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헤드 피치 뱅크라는 축의 이름이고요. 이게 제가 밴드라고 잘못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차고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03회차 파트 2 컷툴 명칭을 제가 이렇게 노트를 매번 적어놨던 이 노트의 텍스트들 중에 컷툴을 라인 컷, 루프 컷, 엣지 컷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라인 컷, 플레인 컷, 루프 컷 이렇게 3개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엣지 컷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엣지 컷은 이제 다른 기능인데 제가 추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컷툴 종류의 그 3가지는 라인을 가지고 자르는 라인 컷, 그 판을 가지고 자르는 플레인 컷,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루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자르는 루프 컷,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03회차 파트 3에 떼었다 붙였다를 보면 제가 줄구장창이 널 오브젝트를 눌 오브젝트라고 완전 구린 발음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저희 스승님께서 그거 보통 널이라고 발음을 한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걸 또 메모를 해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발음을 한번 다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찾아놨잖아요. 이렇게. 자, 원래 발음은, 자, 들리시나요? 응? 잠시만요. 이게 네. 나만 안 들리나? 이게 지금 제가 컴퓨터에서 발음이 확인이 안 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들리는데 저만 안 나는 것인지 그걸 모르겠네요. 여기서만 안 되는 건가? 어쨌든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네이버 사전에서 클릭을 해보시고요. 이게 발음이 널이래요. 널 뭐 이런 발음이에요. 절대로 저처럼 구리게 누리라고 어디 가서 하시면 개망신 당합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 프리미티브도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primitive라고 이제 I 위주의 발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primitive라고 발음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primitive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정 사항은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스플라인이라는 용어부터 좀 개념을 잡고 들어갈게요. 그 사전 사운드는 안 들려도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다 잘 들리시죠? 그러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 스플라인이라는 용어부터 저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갈게요. 스플라인은 선 요소인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쓰는 그런 베지어 곡선을 생각을 하시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쓰실 때 뭐 포토샵 같은 경우는 이제 벡터 마스크라든지 뭐 패스로 뭐 눕기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눕기를 딴다든지 할 때 뭐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닌데 통상 업계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실루엣을 벡터 라인으로 따낼 때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런 벡터 라인 베지어 곡선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펜툴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라인을 그려내시잖아요. 이게 그냥 C4D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왜냐? 시네마 4D도 이제 이런 베지어 곡선 같은 이제 수치로 라인을 그려내는 방식으로 라인을 다루기 때문에요. 그런 아이들을 이제 스플라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마야나 다른 툴로 가면 이제 커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시네마 4D에서는 그거를 이제 스플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프리미티브들을 보시면 스플라인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 프리미티브 스플라인들 중에서도 얘네들은 이제 프리미티브고 얘는 생자로 스플라인을 그려내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펜툴이라고 되어 있는 펜촉 얘를 가지고 스플라인을 여러분들이 베지어 곡선 그리듯이 그리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펜툴을 내가 선택했을 때 이 옵션을 보시면 타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베지어라고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리는 그런 방식대로 이렇게 똑같이 그리는 방법이고요. 그럼 이제 양팔로 이제 곡률 조절자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다 그린 후에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편집하듯이 이렇게 곡률을 가지고 내가 곡선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Shift를 눌러 주시고 조절하면 일러스트레이터처럼 이렇게 양팔을 따로따로 곡률을 이제 깨는 거죠. 탄젠트 기울기를. 양쪽이 이제 원래는 둘이 양팔이 같이 움직이는데 Shift를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해주시면 그 순간만 이제 따로따로 움직인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베지어 곡선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펜툴의 그 옵션을 좀 바꿔주면 그려주는 그 모드를 바꿔주시면 리니어 같은 것들은 직선 형태로만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리니어는 이제 직선을 그리는 것이고, 이제 큐빅이나 뭐 아키마, 비스플라인 같은 것들은 이제 곡선을 그려내는 방식인데 베지어 곡선하고 이제 약간 좀 그려지는 과정이 다를 뿐 곡선이 그려진다라는 건 매 한 가지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면 아마 베지어 곡선으로 작업하는 게 좀 처음에는 편하실 것 같고요. 네, 선적인 요소가 슈퍼jet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어떠한 제너레이터들의 재료로 쓸 수 있는 지금 저희가 설명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이 스플라인들은 오늘 설명한 이 제너레이터 컨테이너에 있는 아이들의 재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들로 쓸 수 있는 선적인 요소가 스플라인이고요. 우리가 폴리곤 덩어리상에서도 선적인 요소를 편집을 했었죠. 이렇게 스피어라는 아이를 하나 꺼내놓고 얘를 이제 에디터블을 해서 폴리곤 편집할 수 있는 폴리곤으로 변환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덩어리 안에서도 점, 선, 면의 요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폴리곤 덩어리에서 우리가 편집하는 이 선적인 요소는 우리가 스플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얘는 엣지라고 불러요. 엣지. 그래서
시나리오포드에서 선적인 요소를 지칭하는 용어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라고 하면 폴리곤 덩어리에 이제 속해 있는 한 부분의 요소, 점선면 덩어리를 이제 구성하는 점선면 요소 중에 폴리곤 덩어리에서의 선은 엣지다. 그래서 얘는 뭔가 이제 제너레이터의 뭐 재료로 쓴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덩어리의 한 그냥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스플라인은 그냥 독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선인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그렇다고 얘가 뭐 렌더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 선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렌더링을 해봐도 아무것도 렌더링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너레이터의 한 재료가 되어서 덩어리를 만드는 그 베이스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라인의 특징부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스플라인도 이 포인트 모드로 가서 우리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스플라인도 이제 선이기 때문에 선은 결국 이제 점과 점 사이를 이어줘서 선의 속성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플라인도 프리미티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 옆에 속성 값들을 수치로 제어를 해가지고 모양을 계속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속성을 폴리곤에서 이제 에디터블에서 깨줬던 것처럼 이 스플라인도 프리미티브 스플라인이라면은 이 에디터블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점 편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점 편집 모드로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디 봅시다. 점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프리미티브 서클을 하나 놓고 에디터블을 하면 이렇게 점이 꼭지점이 4개가 딱 정위치에 똑같이 4등분 돼서 박혀 있는데, 이 스플라인은 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선입니다. 근데 색깔을 보면 여러분들이 색깔이 느껴지시죠? 이 색깔의 변화가 흰색으로 이렇게 돼 있다가도 파란색으로 이쪽은 또 이렇게 돼 있고, 중간 지점은 그라데이션이 돼서 이제 부드럽게 색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는 이 선의 방향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선을 이루고 있는 점들이 마구잡이로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 얘를 이제 순서대로 순서를 정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심 컴퓨터는 얘를 읽어낼 때 이렇게 랜덤으로 읽어내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이 점들의 순서를 정해놓고 그 선을 그려내게 돼요. 컴퓨터가 연산을 할 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냐면, 우리가 여기에 스트럭처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이제 오브젝트 매니저에 있는 끝쪽 탭을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에 이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앞에 일련 번호들이 보이시죠? 1련 번호가 이제 0부터 시작합니다. 지포디는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이라는 애를 선택을 해 보시면 지금 3시 방향에 있는 포인트가 선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아이가 시작점이에요. 첫 번째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12시 방향 포인트고, 세 번째는 9시 방향 포인트고, 마지막은 6시 방향 포인트다. 이렇게 일련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그런 순차적인 포인트들을 줄을 세워서 구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왜 설명을 해드리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뭔가 덩어리를 만들 때 이 점의 순서나 뭐 이 점이 지금은 1, 2, 3, 4로 가지만 이 방향이 뭐 1, 2, 3, 4, 이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지만 순서를 시계 방향으로 돌게끔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그 면이 만들어지는 그 모양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점의 순서를 좀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의 순서나 이 점을 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 요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점을 순서를 건드리게 되는 그 요소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다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시작점이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작점을 이쪽에다 놓고 싶다. 지금은 3시가 시작점이어서 이렇게 돌아가지만 시작점을 이쪽에다 놓고 싶다 라고 하면 내가 시작점으로 놓고 싶은 아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 클릭을 해보시면 순서에 대한 요 명령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이거를 여기 이제 순서에 관한 명령들인데 set first point가 이제 첫 번째 점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지점을 내가 여기 시작점을 하겠다라고 명령을 이제 실행을 해주면 색깔이 바뀌었죠. 여기가 시작점이 되어서 스트럭처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빵 1, 2, 3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요. 근데 이렇게 반시계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set first point 밑에 보시면 리버스 시퀀스라고 해가지고 이 순차적인 이 순서를 리버스 하는 거죠. 반전시키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이 리버스 시퀀스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리버스 시퀀스를 해주시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첫 번째 지점이 또 이쪽으로 변경이 됐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리버스 시켜놓고 첫 번째 지점을 뭐 저쪽으로 다시 되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set first point 하면 여기가 첫 번째 지점이 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스플라인에는 점이 마구잡이로 있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순서가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성이 이제 이쪽이거나 저쪽이거나 내가 반전시킬 수 있다. 시계 방향이든지 반시계 방향이든지 지금 이제 원형이니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직선 같은 형태면은 그 이쪽 끝하고 저쪽 끝이 뒤바뀌겠죠. 왼쪽 오른쪽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순서나 첫 번째 점의 위치에 따라서 이 제너레이터들이 만들어내는 면의 모양이 달라진다. 똑같은 원 모양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의 순서를 다시 첫 번째 점을 리셋하는 것, 그리고 시퀀스 방향성을 이렇게 뒤집는 거, 그거 두 개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제너레이터를 다루기에 앞서서 얘네요. 그것만 좀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join, break, explode 이거는 저번에 했던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면을 우리가 떨어져 있는 면을 잘 붙일 수도 있었고 잘라낼 수도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 joi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떨어져 있는 지점, 세그먼트들이 이제 이어져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지점들을 이어주는 그 명령이고 break는 붙어있는 연속된 점을 이제 깨버리는 거죠. 떨어지게끔. explode segment는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 join이나 break를 설명하기 전에 explode segment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보통은 이 스플라인이라는 이 오브젝트가 이 스플라인 단위에 하나의 스플라인 모양만, 하나의 세그먼트만 사용하는 게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스플라인 오브젝트 단위에는 복수의 세그먼트들이 담겨질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만약 내가 이 펜툴로 스플라인을 그려내는데요. 어디 봅시다. 요렇게 합시다. 자, 요렇게 스플라인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고. 자,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쪽 아이랑 이쪽 아이랑 이쪽 아이가 별개의 스플라인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브젝트 매니저를 보시면 스플라인이라는 하나의 오브젝트 단위 안에 이렇게 세 개의 세그먼트가 있는 거예요. 세그먼트. 그래서 요 세그먼트 그룹을 하나의 스플라인 오브젝트 단위로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선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룹으로, 세그먼트 그룹으로 내가 만들어져 있는 스플라인을 아까 우리 지금 여기 봤던 explode segment라는 명령을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 이 그룹들이 이렇게 각각 다른 스플라인 오브젝트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오른 클릭하셔가지고 전편집 모드에서 오른 클릭하셔가지고 explode segment라는 명령을 해주시면 뿅 하나 둘 세 개 별개의 스플라인 오브젝트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세그먼트당 하나의 오브젝트 단위로 분리를 시켜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explode segment라는 명령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뭐 많이 등장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설명하는 김에 그냥 같이 하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explode segment를 가지고 별개의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오브젝트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원래 하려던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유 곡선을 그려보면 지금 이쪽이 하얀색이니까 여기가 시작점이겠죠? 여기가 이제 시작점인데 여기 시작점으로부터 이제 0, 1, 2, 3, 4, 5, 6 이렇게 하나의 스플라인이 있어요. 하나의 세그먼트로 스플라인이 있는데 얘를 분리를 시켜주고 싶어. 어떤 특정 지점을 선택을 해서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 두 개의 스플라인을 분리를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 클릭을 해보면 여기서 어디 봅시다. 이게 join은 이제 합쳐주는 거고요. break segment는 이제 지금 저 분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break segment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세그먼트가 이 점을 기점으로 끊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이제 A라는 세그먼트와 B라는 세그먼트, 아까 저가 복수의 세그먼트를 담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복수의 세그먼트가 분리되어서 하나의 스플라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네들 다시 합쳐주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합쳐주고 싶은 그 지점을 이렇게 복수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 지점을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 클릭해 주시면 다시 이제 브레이크 바를 위에 보면 join segment라는 게 있고, 이 join segment라는 거를 명령을 실행을 하시면 다시 고기가 싹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플라인이라는 요소를 내가 원하는 지점을 선택해서 나눌 수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특정 구간이 이제 이렇게 비어 있다면 그걸 다시 join으로 합쳐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플라인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 단위 안에는 오브젝트의 세그먼트라는 개념의 이제 복수의 선 요소들이 하나의 그룹처럼 이렇게 담길 수도 있다. 그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개념이. 혹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다시 한번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플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제너레이터의 재료로 쓸 수 있는 선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 이 스플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세그먼트라는 단위에 이제 여러 가지 그룹을 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세그먼트들은 점의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시작점에 순서하는 시작점을 점을 살리면서 나누시려면 잠시만요. 그거가 브레이크 말고 요 단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제가 당장 빡 떠오르진 않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랑 여기가 점이 살려진 채로 분리가 돼야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태치, 디태치 같은 개념의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찾아보고 쉬는 시간에 찾아보고 찾게 되면 다음 타임 시작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죠? 그러면 편할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브레이크를 해버리면 이렇게 날아가 버리니까 불편하잖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 좀 공유해 주셔도 좋겠어요. 네. 그리고 어디 보자. set first point라는 걸로 첫 번째 지점을 조절할 수가 다시 세팅할 수가 있다. join 가능하다. break 나누는 것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다수의 세그먼트 그룹을 품고 있을 때 explod를 하면은 우리가 세그먼트를 이제 오브젝트 단위로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다. 그거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의 정보를 확인할 때는 스트럭처 매니저라고 하는 여기 화면에서 점의 순서나 뭐 위치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해서 사용하시는데 단축키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평면 뷰 보다 보면 우리가 Alt키를 누르고 이제 회전을 잘못 시켜서 이렇게 삐딱할 때가 좀 제일 많이 간질간질해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불편했어요. 그래서 뷰에 보시면 이 프레임 디폴트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다시 제각을 찾아주면 되는데 얘가 단축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처럼 내가 이제 자주 찾게 되는 어떤 기능인데 단축키가 없을 때 얘를 이제 지정해서 이제 내 입맛대로 지정해서 쓰면 좀 편하니까 그 방법을 좀 뜬금없지만 갑자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한번 쉬어야 요 타임이랑 이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로 좀 뜬금없이 단축키 설정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설정은요, 여기 윈도우에 보시면 커스터마이제이션에 제일 먼저에 나와 있어요. Customize Command. 그러니까 내 맘대로 이제 명령을 만지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요런 아이가 딱 뜨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을 찾는지 여기에다 이제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게 Frame Default라는 요 기능이니까 Frame Default 해주시면 여기 이제 그 해당 기능이 나오고요. 그 해당 기능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숏컷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숏컷 부분이 비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설정하고 싶은 단축키를 바로 눌러주시면 돼요. 뭐 프레임 디폴트니까 프레임에 F가 들어가면 좋겠는데 F는 뭔가 있을 것 같죠.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Shift F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어사인을 해주시면 없네요. 그러면은 프레임 디폴트에 Ctrl Shift F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면 바로 또 실행이 되고 이렇게 저장이 지금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다시 삐딱하게 돌려도 Ctrl Shift F를 누르면 이렇게 그 해당 기능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찾아 들어가는 어떤 여기 이제 들어간 게 보이시죠? Ctrl Shift F 이렇게 내가 자주 쓰는 건데 단축키가 없어서 좀 불편해 이러신 분들은 방금 하신 것처럼 윈도우의 커스터마이제이션에 커스터마이즈 커맨드 가셔갖고 내가 원하는 기능 검색하셔서 이렇게 내가 단축키 하고 싶은 걸 바로 누르면 돼요. 그 조합키를 눌러서 어사인을 해주시면 그게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근데 단축키가 근데 그 내가 누른 조합이 미리 저장되어 있는 거면 얘가 경고를 해줘요. 이거 어디에 들어가 있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덮어 쓰는 것보다는 다른 키를 찾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디폴트로 잡혀 있는 단축키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조합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플라인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뭐 지금 시간이 35분이니까 한 2, 3분만 저 잠시만 나갔다가 오는 그 정도, 그렇게 쉬었다가 바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